것처럼 이분들은 쿤밍에서 잡혔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어떤 뭐 단순 어떤 생계형 탈북이 아니라 한국행을 기도한 탈북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였던 국경을 넘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볼 때 단순 탈북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약 1년 가까이 노동 단련대에 보내는 정도의 수준의 처벌에 그칩니다. 예. 생계형 탈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 처벌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탈북의 목적이 한국에 가기 위한 한국행위였다라고 이제 밝혀질 경우에는 정치범으로 분류가 되어서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혹은 주민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공개 처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사실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단순히 어떤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북한 선수들이 주동적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이게 빅토리 셀피라고 해서 IOC의 그 공식 스폰서인 삼성이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IOC가 선수들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선수들은 다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임한 것인데, 그런 굉장히 피동적으로 임한 것에도 사실상 10년형의 처벌을 내린다라는 것은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얼마나 그 청년 세대, 북한의 청년 세대가 청년 세대를 한국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일렬로 선 사람들이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두가 반팔과 반바지로 된 얇은 옷만 걸쳤는가 하면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작은 체구의 몸도 확인됩니다. 중국 윈난성 쿤밍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탈북민 15명이 강을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들 탈북민의 행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배까지 보고 있지는 돌아섰는데 안 왔다 그러고, 이 짝에서 우리 탈북민들한테도 소식이 안 오고, 그다음부터 여기에서도 아유 이게 뭐 사건이 터졌구나 하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 지역인 쿤밍에서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헤이룽 장성과 지린성 등에서 모인 탈북 여성 13명과 어린이 2명으로 알려졌는데, 제3국으로 가기 위한 배를 탑승하려던 중 중국 공안에 발각됐다는 것입니다. 쿤밍은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탈북민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유지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중국 공안 당국이 미리 매복을 하고 있었던 점에서 15명 탈북민 중 중국 공안과 연계된 스파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민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직접 탈북을 해서 이런 과정을 잘 아는 김금혁 전 보훈부 장관 보좌관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리포트 좀 심각하게 좀 봤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부터 보면은 이제 탈북 브로커가요, 이제 강변까지는 이 탈북민들이 잘 도착했다 이런 영상까지 보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네. 이 어떻게 이 상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브로커들이 이제 그 강 건너편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상을 보냅니다, 보통.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전하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라는 걸 증거로 보내야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 영상을 찍어서 보낸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예. 그 영상을 보낸 이후에 바로 중국 공안이 그들을 덮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쿤밍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붙잡힌 곳이 중국의 쿤밍이라는 곳인데, 쿤밍이라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탈북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거쳐야 되는 마지막 통로가 중국에서는 쿤밍입니다. 많이 공안들이 지켜보고 있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쿤밍이라는 지역을 빠져나올 때에는 정말 조심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쿤밍을 바로 넘어서면 이제 라오스라든가 미얀마라든가 혹은 베트남으로 갈 수 있는, 국경으로 갈 수 있는 제3국으로. 길이 열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안 당국도 이 길목을 언제나 주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15명에 달하는 여성 13명과 아이 2명이 지금 동시에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 과거의 어떤 탈북 선례를 봤을 때에는 약 3명, 4명 정도 움직이는 것도 많이 움직인다라고 여겨졌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것은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탈북할 때 이 브로커 방금 얘기했지만 굉장히 또 많은 돈을 이렇게 들여서 뭐 브로커한테 요청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이 북송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분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개선이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분들은 쿤밍에서 잡혔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어떤 뭐 단순 어떤 생계형 탈북이 아니라 한국행을 기도한 탈북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였던
국경을 넘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볼 때 단순 탈북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약 1년 가까이 노동 단련대에 보내는 정도의 수준의 처벌에 그칩니다. 예. 생계형 탈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 처벌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탈북의 목적이 한국에 가기 위한 한국 행위였다라고 이제 밝혀질 경우에는 정치범으로 분류가 되어서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혹은 주민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공개 처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15명을 한 번에 잃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분들은 바로 북한에서 탈출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거쳐서 오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 중국에서 어느 정도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이제 그 한국행에 올랐던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중 국경 일대의 감시라든가 뭐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매우 촘촘히 강화되었고 또한 그 국경을 넘을 당시의 그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등에다 대고 총을 쏠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예. 북한을 직접 탈출해서 넘어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 중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윤 대통령이 강제 북송 막겠다 이런 언급도 했으니까 우리 정부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리올림픽 시상식에서 이제 신유빈, 임종훈 선수와 사진 찍었던 이 북한 선수들이 이 셀카를 같이 찍었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징역 10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북한의 분위기를 봐서는 저는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뭐 남북 관계가 좋았던 시기든 안 좋았던 시기든지 간에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사실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단순히 어떤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북한 선수들이 주동적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이게 빅토리 셀피라고 해서 IOC의 그 공식 스폰서인 삼성이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IOC가 선수들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에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사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선수들은 다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임한 것인데 그런 굉장히 피동적으로 임한 것에도 사실상 10년형의 처벌을 내린다라는 것은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얼마나 그 청년 세대 북한의 청년 세대가 청년 세대를 한국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반증하는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올해 초부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과 이제 북한은 최대의 뭐 적국이다, 혹은 이제 한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 배경에는 현재 북한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청년 세대가 한국 드라마라든가 문화에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 있고 네. 한국 드라마를 동경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본인의 어떤 통치를 유지하는데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위협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어떻게든 그걸 떼어놓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한국에 대해서 적국으로 표현하고 뭐 반동문화 사상 비핵 등 뭐 채택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한국 선수와 사진을 찍었다.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청년 세대들한테 아무리 메달을 따고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네. 북한 노동당이 요구하는 것과 반하는 행동을 했을 시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금 전에 뭐 사진 나갔었는데 그 신유민 선수 아니었고 다른 선수 사진 2명이 나갔는데 바로 한국의 과거 이은주, 북한의 홍은조 선수가 이렇게 셀카를 찍었던 모습이 방금 사진에 나갔었는 바로 이 사진인데 이때 홍은정 선수, 북한 선수도 뭐 처벌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북한에 있을 때 이런 소식 들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 사이 사이가 안 좋았을 때에도 체육할 때 그 스포츠계에서는 교류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은 엘리트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그 국제 무대에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고요. 단일팀도 예전에 있었고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또 관계가 좋았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팀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그 스포츠 교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면 반갑다라고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진 정도 한 장을 찍을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예. 현재 북한은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 상당히 비극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내부 소식도 하나씩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 달 전입니다. 이 홍수 사태, 수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던 북한이요. 이 압록강 수해 현장 영상이 중국 쪽에서 저희가 입수를 해서 보게 됐는데 바로 이 영상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영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군인보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네. 하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화면은? 현재 지금 저들은 그 수해 복구 사업을 대부분 맨손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껏 손에 쥔 게 뭐 삽과 곡괭이 정도입니다. 예. 저희 중장비가 들어가서 뭐 치운다던가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영상에서 확인될 수 있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북한에서 청년 학생 30만 명이 네. 그 수해 복구 지원에 자원하기 위해서 수해 그 복구 현장으로 나갔다라고 보도한 이후 지금 보이는 사진들이거든요. 예, 저희도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은 지금 대부분 어떻게 보면 강제로 끌려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강제로 끌려 나온 사람들에게 뭐 식량이라든가 뭐 그들이 묵을 숙소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제공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수해 복구를 할 때 필요한 어떤 장비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인력만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네. 굉장히 구시대적인 그런 어떤 북한의 어떤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네, 겁니다. 군가를 들고 맨손으로 좀 수해 복구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중국이 수해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거든요. 지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북한이 거부를 예. 하고 있죠.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수해가 났을 때 그 수해의 그 피해의 규모를 인정하고 또 국제사회가 내미는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자존심에 굉장히 금이 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 거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러시아가 처음에 그 수해 지원을 해준다라고 그 공식적으로 의사 표명을 예. 했을 때에도 북한은 앞에서는 거부를 했지만 또 뒤에서는 받을 만큼도 받았거든요. 그만큼 현재 북한은 보여주기식, 즉 김정은 위원장의 그 리더십이라든가 그 체제가 아무런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수혜 정도는 자신들의 손으로 복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사실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에서 그 수혜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받을 겁니다. 하지만 받는다라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부끄럽겠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폭우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요 물 부족 현상이 있어서 오히려 좀 비가 내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 이 얘기는 좀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수해가 난 지역에서는 대부분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파괴가 된 상황 아닙니까? 예. 기존에 식수로 사용하던 강이 범람을 하면서 이제 오염이 되다 보니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조차 그리고 뭐 씻는 물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대부분이 오염되고 기존에 활용되던 배수 시스템도 다 망가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도 그 심각성을 느끼고 뭐 소방차라든가 이런 어떤 그 장비들을 동원해서 긴급적으로 좀 필요한 어떤 물을 공급을 해주고 있지만 네. 북한의 상황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필요 충분한 만큼의 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필요한 식수라든가 이런 생활용수를 지금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을 받았다가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물이라도 실컷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다소속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론이군요.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김구현 보좌관님. 지난해 탈북한 2.19 전참사가 한 인터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당 중심의 통제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가 아닌 당 내부 정치를 강화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북한 정치의 기본적인 틀은 선군 정치였습니다. 군을 앞세운 정치다. 즉 당시 김정일 시대 때는 조선노동당은 살짝 뒷전에 있었고요. 군이 가장 맨 앞에서 특히나 국방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상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역할을 하면서 북한을 이끌어 왔었죠. 예. 그 덕분에 북한은 뭐 핵무기도 만들고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미사일도 만들면서 그들 나름의 국방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외부 세력의 군사적인 침입이나 네.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이 망할 일은 없다. 하지만 그 가능한 아주 유일한 방법은 내부에서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통치 체계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은 네. 그동안 군을 앞세우면서 군의 이제 모든 힘과 영향을 집중하다 보니까 내부 통치, 즉 조선노동당이 북한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상당히 느슨해졌고 그 느슨해진 틈을 타서 청년 세대라든가 다양한 어떤 북한의 주민들이 장마당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북한 체제와 조금 이완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 모습에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북한 체제에 대한 그 당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북한의 통치 체제를 재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